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9시까지 한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한 6시까지 4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1시간 갖고, 2시간 정도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들겠죠? 그쵸? 예, 6시간 하면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 쉬는 시간 웬만해서 맞춰서 딱 50분 하고 10분 쉬고 그런 식으로 할 테니까 좀 여러분들, 예, 컨디션 조절 잘하면서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페이지는 우선 76페이지는 이따가 할 거고요. 예, 우리 78페이지. 자, 이제 무장투쟁사. 예,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일 무장투쟁. 자, 우리 1910년대 국외에서 있었죠? 국외에선 독립군 뭐가 만들어지더라? 독립군 기지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와 서로군정서 있었고, 북로군정서에 북로군정서. 면회주행 뭐더라? 각종 정부가 있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동안 뭐더라?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준비가 마쳤으니까 이제 몇 년대부터 활동하더라? 1920년대부터 활동한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요. 몇 년대부터라는 거? 1920년대, 그래서 20년대. 그리고 무장투쟁 총 4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20년대 어디로 한번 나누자? 전반 이렇게 나누시면 되겠고요. 20년대 전반 때는 드디어 우리나라 독립군이 뭐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 된다. 활동을 드디어 보더라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당 몇 개만 기억하자. 3개의 활동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독립군이 활동한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타격을 주었다? 일본에게 타격을 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활동과 동시에 독립군은 뭐더라? 또 다른 뭐더라? 실현을 겪게 된다. 그래서 활동과 실현 몇 개? 3개구나. 이 주제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먼저 한국 독립군 활동 첫 번째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간도 지역은 기억나시죠? 여기가 무슨 간도? 북간도가 되겠고 여기가 서간도였다는 거 아시죠? 그럼 이제 우리 활동 주제는 어디더라? 여기 두만강 하류 지역 용정 지역이란 곳 여기서부터 보더라 첫 번째 활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국 독립군 최초의 승리가 일어나거든요. 한 번쯤 이름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전투라고? 봉오동 전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군부대가 나오거든요. 봉오동 전투는 여러분이 이름까지 알겠고 영화도 있으니까 그럼 알아둘 건 뭐더라? 독립군 단체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의 주체가 뭐더라? 대한 독립군이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대한 뭐라고요? 독립군. 이 대한 독립군은 그래서 북간도 지역에 있었고요. 무슨 군정서와 더불어 있었더라? 북로 군정서. 그래서 우리 북간도 지역엔 2개의 군사단 절대 까먹지 마세요. 북로 군정서와 대한 독립군이 있었다는 거. 대한 뭐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대한 무슨 군이더라? 독립군. 장군 당연히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무슨 장군이더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군부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나라 군부대는요. 이 대한 독립군 말고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었는데 하나의 연합부대가 다 뿔뿔이 뜯어졌더라. 뿔뿔이 흩어진 독립군 단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의 커다란 단체로 있으면 안 됐고 또 커다란 단체로 있으면 일제보다 또 탄압도 받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매우 소규모 군부대가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더라? 대한 독립군. 그럼 우리나라 독립군이요 일본과 전면전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우리나라 독립군 게릴라 전투를 해서 야밤에 뭐더라? 두망을 건너서 국내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이제 군지 가서 이제 수리탄 몇 번 달리고 총격전 열리고 바로 일본이 추격하면 다시 어디로? 두만강 넘어서 다시 만주지로 오는 일명 게릴라 전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일본 애들은 이렇게 타격 받고요. 쫓아오다가 두만강을 건너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어느 나라 땅이니까? 중국 땅이니까. 일본 군부대가 여기 발 밟는 순간 바로 전쟁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다 치고 빠지는 이런 전투를 계속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한독립군이 뭐더라 두방 하루 가서 일본 적진에 가는데 일본 헌병소대가 열지역 맞춰서 쭉 가고 있습니다. 밀집 대응으로 너무나 뭐더라 사냥감하기 딱 좋은 먹잇감이에요. 그래서 뭐다 일발 격발 그러면서 한 개의 헌병소대를요 작살내고 아주 기분 좋게 노래 부르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오게 됩니다. 근데 일본 애들이 이제 열받을 대로 열받은 거예요. 요놈들이 도망오는데 어디까지? 두만강까지 보더라 건너서 오게 됩니다. 요놈들이 이제 야마가 돈 거죠. 그래서 이제 보더라 쫓아오니까 이제 대대급 병력이 쫓아오게 됩니다. 홍무동 장군도 깜짝 놀랐어요.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다가 때마침 이 봉오동 지역이 딱 계곡이에요.
매복하기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온 놈들아 대대급마저 보더라 격파했던 게 바로 무슨 전투가 되더라? 봉오동 전투가 되겠습니다. 일본 대대급은요 한 200~3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울창한 계교에서 일본 놈들이 왔던 걸 기억하다가 일발 격발에서 뭐더라? 일본군을 뭐다? 전멸시킨 전투. 요게 바로 무슨 전투다? 봉오동 전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잘 안 나오면 별로 중요한 영상 아니니까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거. 자, 한 개의 대대급마저 끝났죠? 그래서 이때부터 뭐더라? 전투다운 전투가 일어났다. 한국 동기군 뭐의 승리한 점에서? 최초의 승리한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게 무슨 전투다? 봉오동 전투.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할 건요. 딱 하나밖에 없죠. 군부대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대한독립군 이 정도 기억하면 되겠고, 자 일본 봅시다. 일본 애들은 이제 봉오동에서 엄청난 패배 겪은 다음에 되게 열받겠죠. 이거 가기만 하면 뭐더라? 독립군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주에 군부대를 출병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조작하게 돼요. 무슨 사건? 훈춘 사건이란 걸 조작하게 돼요. 그럼 훈춘 사건은 뭐냐면은 그냥 중국의 마적단이라고 있거든요. 걔네들 매수해요. 이 마적단이라서 도둑대들인데 그냥 뭐 칼 들고 다니는 도둑대가 아닙니다. 기관총, 대포 들고 다니는 도둑대예요. 그런 마적단 보고 자기네 군부대를 마구마구 습격해달라고 합니다. 골 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일본 뭐더라? 군부대 뭐더라? 피해 사실과 사망자를 뭐더라? 다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걸 이제 중국 국민당정부에 넘겨주는 거예요. 니네 땅에 있는 한국 독립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니네가 막지 못하면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이해되시겠죠? 한마디로 자기 나라 주민들을 지네가 죽이고 그 다음에 그 피해를 우리나라 독립군한테 뭐더라? 누명 씌우고 그 다음에 뭐더라? 이제 만주에 뭐더라? 오기 위한 조작된 사건. 그게 무슨 사건이다? 훈춘 사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봉오동 전투는 딱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그럼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어디 주시면 되죠? 교재 간단하게 봉오동 전투 보이죠? 군부대 꼭 기억하면 돼요. 무슨 군? 대한독립군. 그리고 홍범도 장군. 이게 사진 잘 안 나오네. 너무 흐리다. 이 홍범도 장군 있죠? 네, 사냥꾼이었어요. 원래 출신 자체가. 그래서 이 대한독군요. 사격 기술도 되게 좋았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리고 대한독립군 옆에 국문해군, 국무도둑본부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얘네들은 그냥 독립군이 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은요. 무슨 전투? 봉오동 지역 하나만 기억하면 되겠고, 요거는 어떤 점에서 의의가 있더라? 한국 독립 뭐에 승리한 점에서? 최초 딱 그 정도.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정도 했으면 됐고요. 그래서 일본이 벌인 사건 하나 기억합시다. 무슨 사건까지 줄쳐놓으면 되죠? 훈춘 사건. 자, 그래서 일본은 이제 훈춘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대규모 군부대가 오게 됩니다. 야심차게 왔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국내에 있던 모든 군부대를 뽑아냈습니다. 일본 관동부대도 뽑아내고요. 심지어 러시아에 있던 소규모 부대까지 2만 병경이 총 짓기로 해서 우세한 화기를 이끌고 이제 드디어 만주 땅에 쳐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독립군이요 다 긁어모아자 2,000명도 안 됐어요. 근데 2만 병력이 오다 보니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나라 독립군부대는요, 야 우리 난리 났다 하면서 모든 군부대가 계속해서 뭐더라 도망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도망쳤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도망치는 과정에서 모든 독립군은 연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딱 끝나니까 일주일 동안 도망치니까 뭐가 떨어질까요? 식량이 딱 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이 뭐더라? 유명한 청산리 부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마침 울창한 산림지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울창한 산림지대는 어떻지요? 울창한 산림지대는 길목이 넓어요, 좁아요? 좁지요. 적은 군대가 많은 군대를 맞서 싸우기 최적의 장소니까 우리 어차피 식량도 떨어졌다. 더 이상 도망할 곳도 없다. 여기서 한번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그래서 보더라 어랑촌, 왈로구, 천수평, 고동아 6일 밤낮 동안 밥도 안 먹고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승리였어요. 일본 적군 1,400명을 사살하고요. 아군의 피해 100여 명 이하로 줄어든 사건.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합니까? 한국 독립군 최대의 승리. 바로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사건 들어갑시다. 두 번째는요. 무슨 대첩이고요? 청산리 대첩. 이 청산리 대첩의 주력 부대가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계속 배웠던 거. 무슨 군정서? 북로 군정서. 요걸 이끌었던 장군이 그 유명한 무슨 장군이다? 김자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의할 점. 요때 대한독립군도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여기에 대한독립군 참여한다 안 한다? 같이 참여하더라. 이 청산리 대첩은 우리가 도망쳐 다녀서 쓰죠. 이때 모든 독립군이 연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도망쳐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청산이면서 같이 싸웠던 전투가 청산리 대첩이고 주력 부대가 바로 무슨 군정소였다? 북로군정소. 그리고 당연히 보다 홍범도 장군도 같이 참여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 뭔지 아시겠죠? 봉오동 전투에는 북로군정소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청산리 대첩은 다 참여했더라. 딱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의가 있는 건요. 한국 독립군 뭐에 승리한 점에서 최대 승리, 그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고요. 일본 애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야심차게 왔다가 야심차게 깨졌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벌인 게 아주 만행을 저지릅니다. 그 만행이 간도 참변이에요. 요게 1920년이거든요. 경신년. 그래서 다른 말로 또 무슨 참변? 경신참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독립군한테 보더라 한번 패배하니까 그 울분을 누구한테? 민간인한테 이제 보다 쏟아붓는다고 보시면 돼요. 마을에 들어와서 모든 민간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이제 독립군에 보더라 뒤를 쫓아가죠. 쫓아가다 보면 마을이 또 나오죠. 그 마을 또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냥 독립군 발자국만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다 마을 나면 또 뭐하고요? 초토화시키고. 그냥 뭐 개, 돼지, 소마저 보더라 다 죽였다는 게 이 간도 참변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야비했냐면은 이제 이 마을 초토화시키고 요 마을 초토화시키고 요 마을 초토화시키고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온 길목에 살아남은 주민들이 이제 많은 마을 사람들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90% 이상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때 무덤을 만들었거든요. 무덤 한 명 한 명 만들기도 힘드니까 그 무덤 만드는 거, 때 무덤 만드는 거 보더니 다시 무덤을 파헤치고 거기다 기관총을 난사하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군이 보더라 발 붙일 곳을 아예 없애게 만들었던 거. 그게 바로 무슨 참입니다? 간도 참변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독립군요 간도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 없어? 마을 그냥 지나가는 마을마다 초토화시키니까 독립군이 여기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더라 우리 이대로 계속 만주지역에 있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밀산부 한홍동으로 이사해요. 밀산부 한홍동에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어요. 대한독립군단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헷갈리는 게 있죠.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게 뭐야? 대한독립군이죠. 그럼 여기다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돼? 대한독립 어디다가? 군단에 초점 맞추면 돼요. 군단이 뭐야? 모든 부대 연합부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잠시나마 어디로 이사 가자? 간도 땅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 러시아 땅으로 가자. 러시아 땅은 올 수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서 소련령으로 이사했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줄쳐놓읍시다. 자, 청산이던 줄치죠? 무슨 군정소 줄치고? 북로 거기까지만 줄치면 되죠. 김자진 모르는 사람 없잖아.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도 참여했다더라. 했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동화, 어랑촌, 천수평, 배구평, 완루구. 우선 여러분들 어랑촌과 완루구 요건 뭐더라? 이응자 들어간 전투 2개만 줄쳐놓고 놓으면 되겠고요. 전투가 최소한 뭐다? 지명이 5개 이상 나오거나 4개 이상 나오죠. 무조건 무슨 대첩으로 들어가면 되더라? 청산리 대첩.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일 밤낮 동안 밥도 안 먹고 싸워서 이겼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립군 뭐의 승리? 최대. 일본이 저질렀던 만행은 무슨 참변? 간도 참변. 여기까지. 무장투쟁의 내용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다 간추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충분히 낭비됐지 여러분들? 지금 우리 활동 몇 개 배웠다? 2개밖에 안 배웠어요. 첫 번째가 무슨 전투고? 봉오동이고, 일본인 벌인 게 무슨 사건이고, 이제 만주에 출병해야 되니까 훈준 사건. 되셨죠? 그래서 대규모 군부대가 오니까 이걸 맞서 이겨서 승리했던 전투가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 야심차게였다가 야심차게 깨졌기 때문에 이제 만행을 저지더라. 그게 바로 무슨 참여이다? 간도 참변. 이렇게 딱 4가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111페이지 40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지명 보이죠? 완루구, 고동화, 천수평, 어랑촌, 배군평. 지명이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1920년 전반이 되겠죠? 네. 요게 바로 뭐더라? 그리고 거기 보면 김자진도 있고 또 누구도 보여요. 홍범도도 있죠? 같이 싸웠던 거 뭐더라? 2번째 전투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대첩? 청산리. 정답 봐주시기 몇 번? 4번 나오면 되겠고요. 401번 들어갑시다. 첫 번째 줄 주시고요. 1920년 10월. 20년 가을에 일어났고요. 무슨 군정소 눈에 보이죠? 북로 군정소. 2번째 줄에 무슨 평? 배군평. 그 다음 4번째 줄에 완루구 천수평. 그 다음 6번째 줄에 어랑촌. 요런 단어 나왔다. 그럼 무슨 대첩이더라? 청산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정답 쉽게 몇 번? 2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5번. (405번은요) 지명이 우선 우리가 익숙한 지명이 나왔죠. 왈루구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장군도 나왔고, 홍범도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밑에도 세 번째 주제 무슨 촌 나왔죠? 어랑촌도 나왔죠. 네. 그럼 이건 뭐가 되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장군도 있고요. 김자진 장군. 자, 그러면 됐나요, 여러분들? 네, 홍범도 나왔다고 바로 봉오동으로 가면 안 되겠죠? 네, 홍범도와 김자진이 같이 나오고 어랑촌 완루구 나왔다. 그럼 무슨 대첩이더라? 청산리 대첩. 문제가 어렵게 나봤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내용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면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정답 몇 번 나오면 되고 4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 그 2번이 있죠. 2번이 바로 무슨 전투더라? 봉오동 전투 그 정도만. 그래서 우리게 내용이 복잡해 보이는데 군부대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독립군 하나 배웠고, 북로군정소 원래 애였던 것이고 되겠죠. 그리고 간도 참변 결과 뭐더라? 여기서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독립군이 뭐더라? 하나로 다 연합했던 게 대한독립군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독립군단은요 어디로 이제 이사하더라? 어디로 이사했더라? 소련형으로 이사했더라.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약집 보시고. 자,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이 만들어진 곳이요. 밀산부 한홍동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렵게 나올 때 좀 물어봐요. 밀산부 무슨 동이라고요? 한홍동.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밀산부 한홍동. 요 밀산부 한홍동에서 이제 독립군이 모든 애들이 모였다가 우리 하나 군단 만들고 다 같이 어디로 가자? 소련으로 잠시나마 이사 가자. 아예 완전히 이주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일본 애들은 여기 계속 남아있을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잠시나마 동안 어디로 이사 가면 된다? 소련 땅에 있으면 일본 애들 물러가면 그때 다시 우리 돌아오자. 그래서 이제 연해주로 뭐더라? 이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련령으로 이사했는데 세 번째 사건이에요. 이제 세 번째 소련령 이동. 근데 여기서도 뭐더라? 또 한 번의 실현을 겪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필이면 이 소련이 그 당시에 뭐 있었냐면은 러시아가 적세군과 백세군 내전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한국 독립군 또한 이루쿠츠파 상해파로 또 내분에 일어나게 되고, 그 이 적세군이 이제 우리 독립군한테 무장해제를 요구해요. 새롭게 군 무기를 지급할 테니까 너네 모든 무기를 우리한테 반납하라고. 독립군한테 총기는 어때요? 자기 목숨줄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못하겠다니까 너네 못하면 뭐더라? 죽을 줄 알아라. 그리고 이제 뭐더라? 탱크와 많은 군부대를 들고 이제 우리 독립군을 죽여버렸던 사건. 이게 자유시 참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비극은 이거예요. 우리나라 독립군이 다 적세군에 반대했던 게 아니야. 적세군에 동조했던 애들 있어. 그래서 한국 독립군 안에서도 두 개로 나눠지고 적세군과 같은 편에서 우리 동포들보다 싸 죽인 사람도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동포들이 싸우는 걸 보고요. 이때 홍범도 장군이 좌절하게 됩니다. 내가 우리 동포들이 뭐다 총 구겨놓는 거 보려고 독립군 했냐.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다 독립군을 뭐다 은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다 러시아에 남아있던 사람이 홍범도 장군. 그 나중에 이제 여기 연해주 있던 사람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거든요. 거기서 돌아가셨던 게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돌아오시지 않나? 작년에 이제 뭐더라? 저기 우즈베키스탄 그쪽에서 이제 뭐더라? 비행기 타고 유해를 다시 우리 고구로 왔더라. 그런 신문기사 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서야 뭐더라 돌아오신 게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요. 이런 거 구체적인 내용은 많이 안 나와요. 우리가 어디로 이사했다가 소련령으로 이사했다가 무슨 참변을 겪는다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되죠. 자유시 참변. 이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20대 전반에 활동 몇 개 배웠다? 3개. 실험 몇 개 배웠다? 3개. 그래서 활동과 실험 딱 3개 주제 배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거기 줄치고 교재 들어갑시다. 자, 대한독립군단. 그 다음에 어디다 동그라미 쳐요? 군단에다 초점 맞추면 되겠고, 동네 이름도 알아두면 나쁘진 않아요. 밀산부 무슨 동이더라? 한흥동. 자,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단 우리가 줄쳐놨으니까 건너뛰면 되겠고, 어디로 이사했다는 거? 소련령 이사. 그 다음에 또 우리 비극 무슨 시 참변이더라? 자유시 참변이 일어났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간단하게 문제 한 문제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112페이지고요. 404번 문제. 404번 문제 한번 들어갑시다. 404번 문제.
삼포대를 조직해서 의병 활동했대요. 자, 핵심은 거기 나와 있네요. 김자진과 함께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그 자유시에서 고려혁명 군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고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하고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 우리가 들어본 적 없는 도시죠. 여기서 별세했던 분들아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뭔지 알겠죠? 김자진 장군과 더불어서 어디에 참여했더라? 청산이 됐죠. 물론 이 두 분만 싸웠던 게 아니라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있지만 가장 유명했던 군부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홍범도 장군이겠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그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되죠? 5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보기 자료에 보면 카자흐스탄에서 공연했던 그의 일대 그린 연극 장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한 동포가 거기 가서 봉오동 전투를 배경으로 한 이제 연극을 상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그 당시에 백수였기 때문에 그 연극 사람이 홍범도 장군을 알아본 거예요. 일부러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연극 관리 감독관으로 이제 채용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일대기를 보면서 돌아가신 분이 홍범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했고, 자, 우리 어떤 거? 자, 전반은요 활동 가치는 몇 개 배웠다? 3개. 요거 잘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디 갑시다? 20대 후반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집 다시 보시고, 자. 20년대 전반 했고 이제 어디 갑시다? 후반으로 갈게요. 20년대 후반. 그리고 20년대 완전 극전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유시 참여연이 21년이에요. 딱 20년부터 21년까지 우리가 내용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독립군이 계속 저기에 남아있을 거면 돌아올까요? 연해주에 계속 있을 필요 없죠? 이제 다시 보더라. 만주로 복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주로 복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독립군이 뭐 해야 된다? 재정비를 취해야 되겠죠. 수많은 실언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불한 게 만들어진다? 20대 후반요. 요 단어 하나 기억하면 돼요. 몇 부란 단어를 꼭 기억합시다. 3부란 단어만 기억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3부가 뭐냐면요. 독립군이 돌아와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개의 부서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의부, 정의부, 무슨 부? 신민부. 순서대로 그냥 앞자리만 기억하세요. 참, 정, 신. 네, 참된 정신. 그래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몇 부가 만들었다? 3개가 만들어졌다. 참의부도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가 독립군 뭐더라? 소련형 갔다가 몇 부가 만들어졌다는 거? 3부가 만들어졌다. 되겠죠? 그래서 3부가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결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군이 뭐 하는 과정이다? 재정비를 취하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특징은요. 그 행정구역을 딱 봤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되게 광범위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건 군사 조직이 다음에 행정 기능도 갖고 있었다. 행정 기능도. 그래서 3부는요. 군정 기능이자 무슨 기능도 갖고 있었다? 민정 기능도 갖고 있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굳이 여기서 알고 싶으면 참의부 정도만 기억하면 될 거예요. 이게 뭐더라? 임시정부의 개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의부가 23, 정의부가 24, 신민부가 25년. 그래서 딱 이거 뭐더라? 20대 후반에 몇 부가 완성되었다? 3부가 완성되었다. 거기 정도만. 자, 우리 독립군이 재정비한다는 취한다는 소식들이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없잖아. 하지만 일본에는 다시 또 여기 출병할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뭘 맺냐면요. 요걸 맺어요. 25년에 미세아 협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세아 협약은 누가 맺으면 중국하고 누가 맺은 거다? 일본이 맺은 협약인데 일본 애들이 우리 독립군을 어떻게 잡아놓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한테? 중국 애들한테 현상금을 붙인 겁니다. 독립군 만주에 있는 독립군들 보더라. 일본한테 넘겨라. 그럼 우리가 뭐 줄 테다? 돈을 줄 테다. 그게 바로 무슨 협약? 미세아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중국 애들도 돈 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혈안이 돼서 우리 독립군을 매우 많이 잡아다 팔았던 사건. 됐나요, 여러분들? 암기할 거 지금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20대 후반 몇 부가 됐고 3부가 됐고 그 다음 꼬라지 보니까 뭐더라? 군사와 민정기능 갖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암기할 필요 없고 무슨 협약 하나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 미세아 협약 하나만 기억 잘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독립군은 뭐더라? 요걸로 한번 더 타격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자, 미세아 협약으로 타격을 받았고요. 타격 받았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이 봤을 때 행정구역이 어때요? 되게 깔끔하면 지저분해요. 지저분하죠. 중복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대강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가 또 자익과 우익으로 분열되거든요. 독립군의 내부는 계속 있고 행정구역 대판이 있고 우리 이대로 가면 뭐더라? 우리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한다. 우리 3부를 뭐다? 한 번에 하나의 단체로 통합하자. 그래서 3부
결성 아니면 통합운동이 일어날까요? 통합운동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삼부 통합운동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로 통합될까 하면 두 개로 찢어질까요? 두 개로 찢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고 촉성해야 협의부가 되고 국민부와 혁신의회가 되겠고 결국 두 개로 찢어지는데 이 과정은 안 물어봐요. 결과만 기억하면 돼요. 몇 개의 단체로 나눠졌다? 두 개의 단체로 나눠졌다는 거. 되네 여러분들? 그럼 두 개 단체 딱 들어갈게요. 이제 독립군 단체 이제 두 개만 더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들. 여기 북만주 지역에서는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져요. 한국 독립당이 만들어지고 한국 독립당 휘하의 군부대가 뭐더라? 한국 독립군이 되겠습니다. 요걸 이끌었던 장군이 어떤 장군이고요? 지청천 장군이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반주 지역 있죠?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더라? 한국이 아니라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혁명당. 그리고 조선혁명당 밑에 있는 군부대가 조선혁명군이고, 이걸 이끌었던 장군이 어떤 장군이다? 양세봉 장군. 결국 두 개로 몇 개로 찢었다? 두 개로 찢었다. 딱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잖아요, 이거? 느낌상 어떤 게 자익일까요? 어떤 게 자익? 조선. 대부분 우리 북한 애들이 조선자 많이 쓰죠. 조선인민공화국. 그래서 이게 자익. 그리고 대부분 자익애들은 어때요? 모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거죠. 형병자 들어와도 어디로 가면 된다? 자익 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익애들이 어떤 단어 많이 써? 한국자 많이 써요, 실제. 우리 남한에서 한국자 들어가는 단체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들아 우익과 자익 몇 개로 찢었다? 두 개로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군에 이끌었던 장군이 양세봉 아니면 지청천? 지청천,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을 이끌었던 게 앞자리만 기억해요. 양세봉 장군이더라. 정리되셨나요, 여기? 그래서 우리 20년대 후반이요, 시험 문제 많이 안 나와요. 그냥 요 과정이 있었다. 머릿속에 기억할 때는요, 3부가 만들어지고 3부가 뭐더라? 만들었다. 하나로 통합됐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3부의 핵심 기억은 몇 부더라? 3부 딱 그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우리 이 3부가 결성되고 미세협회고 3부 통합운동. 그래서 이거 모든 과정들 이런 거 여러분한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많은 과정이 있다가 결과만 기억하면 돼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으로 나눠졌다는 거. 딱 거기까지만. 자, 교재 들어갑시다. 제목 있죠. 그 제목에 1920년대 후반 몇 부? 3부. 크게 동그라미. 20년대 후반은 3부만 기억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줄. 민정, 군정. 그리고 그냥 밑에는요. 참정신. 그렇게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냥 앞자리만 참정신. 그렇게만. 자, 그 다음에 무슨 협약 하나 줄 치면 되고요. 미세아 협약. 그 다음에 그 밑에 민족유일당 있죠. 거기 민족유일당에다 좌우 이렇게 적어놔요.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하면요, 자익과 우익을 합치는 좌우 합작 운동을 민족유일당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좌우 이렇게만. 아니면 여기 사이다가 플러스만 하면 되잖아. 좌우 합작을 민족유일당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만. 그래서 이제 밑에 한국 독립군 지청천 줄치고 조선혁명군 줄치고 양세봉 거기까지만. 그러면 28년, 29년, 20대 후반까지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됐지요? 자, 그럼 이제 요 기세 몰아서 어디까지? 30년대 전반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30년대 전반이요, 내용이 진짜 쉬워요. 30년대 이제 전반. 자, 우리가 이제 20년대 30년 전반이요, 우리가 배웠던 연도를 써먹으면 됩니다. 1931년. 1931년에 무슨 사변 배웠었죠? 만주 사변 기억나시나요? 일본이 어디 지역을 공격하더라? 만주 지역을. 중국과 전면전은 아니었죠. 어디 지역을 먹은 거다? 만주 일대를 군사적으로 정복한 거. 그게 무슨 사변이다? 만주 사변이에요. 그럼 이제 중국은 누구랑 싸워야 돼? 일본과 싸워야 되잖아. 그 다음에 일본과 계속 싸우던 나라가 어떤 나라야? 우리나라 독립군이 되겠죠. 그럼 이제 누가 연합하기 딱 좋아?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기 딱 좋지요. 그래서 30년 전만 딱 이 단어예요. 무슨 작전? 한국군과 누가 같이 연합해서 싸운다? 중국군이 연합해서 싸운다.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요, 대부분 시기를 많이 물어봐요. 무슨 사변 이후라는 거? 만주 사변을 계기로 해서 한중연합작전이다. 그럼 보세요. 그럼 그 당시 우리 한국 독립군 몇 개 있었죠? 바로 배웠잖아. 20년대 후반에. 2개 있었지요. 그리고 걔네들 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중국군과 연합해서 보더라 전투를 벌이더라. 그래서 이제 전투 이름 5개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독립군요, 중국 호로군과 더불어서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이런 전투 벌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보? 쌍성보 전투. 쌍성보 전투 정도만 하나만 기억해요. 한국 독립군이 싸웠던 거 무슨 전투다? 쌍성보 전투. 그 다음에 대전자령, 사도하자. 몇 글자 전투야? 4글자지요? 네, 그래서 4글자 전투 나왔다. 한국 독립군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진짜 어렵게 이거 2개 구분하거든요. 근데 웬만해서 뭐더라? 이런 전투 나오죠? 그냥 무슨 연합작전이다? 한중연합작전. 그래도 문제는 풀릴 수 있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중국 의용군과 더불어서 영릉가, 그 다음 뭐더라? 흥경성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전투 딱 몇 개만 기억하면 돼? 5개만 여러분이 기억 잘 해두시면 됩니다. 한번 구분해 보겠어요? 쌍성보 누구 거라고? 한국 거 되겠죠? 영릉가, 조선 거, 대전자령 4글자 나왔다. 한국, 사도하자 4글자. 한국, 그 다음에 흥경성 전투 누가 싸웠더라? 조선혁명군이 싸웠던 전투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어떤 게 우익이라고 했어? 한국송이죠? 그래서 이름 좀 멋있는 거.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그럼 이거더라? 한국 독립국이고, 얘는 자익이잖아. 이름 좀 그지 같은 거. 영릉가, 흥경성. 이런 거 나오면은 조선혁명군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거기 줄칩시다. 만주사변 줄치고, 그 밑에 동북이미 영평군 아직 줄치지 마요. 그냥 밑에 만주사변. 제목 먼저 줄치된다. 30대 전반이요. 무슨 작전이란 거 머릿속에 꼭 기억하면 되죠. 한중연합작전. 그래서 무슨 사변이 계기가 되었다? 만주사변. 그 다음 밑에 한국 독립군 줄치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조선혁명군 줄치고 영릉가 무슨 전투? 흥경성 전투.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게? 자, 그럼 우리 어디까지? 20대 후반부터 어디까지 한번 정리했다? 30대 전반까지 정리했습니다. 20대 후반 기억나시죠? 몇 부? 3부. 그쵸? 그 다음 이제 독립군 재정비하다가 우여곡절 때 하나로 통합하다가 찢어졌더라. 그 다음 이제 만주사변 계기로 한국과 중국군이 싸우더라. 그거 기억하면 되겠고, 문제 빨리 풀어봅시다. 112페이지. 청산리 전투가 일어났고 간도참변 배웠네 우리가. 그치요? 그 다음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밀산부, 한흥도. 최종 목적지가 어디야? 자유시. 그럼 자유시 하면 우리가 단어가 기억나는 거 무슨 참변 들어봤어요? 자유시 참변 들어봤죠? 우리가 왜 자유시까지 이동했었죠? 일본 애들이 자꾸만 주민들을 죽이기 때문이죠? 무슨 참변이 계기가 됐다? 간도참변.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요? 2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밀산이라고 보이죠? 밀산 동그라미 치고 지도가 밀산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한번 적어보겠어요? 군단이라고. 기억나시죠? 밀산부 한홍동에서 우리 독립군이 총 집결한 게 대한독립 뭐였다고 배웠다? 군단. 그렇게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03번 들어갑시다. 자, 우리 첫 번째 전투, 봉오도 전투. 그 봉오도 전투 홍범도 장군이죠? 밑에다가 훈춘 사건 적으면 돼요. 그치요? 우리 봉오도 때문에 일본 애들, 우리나라 간도에 출병하기 위해서 벌인 조작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다? 훈춘 사건. 청산리 대첩 북로군정서. 그래서 일본 애들이 무슨 참변했더라?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가에 들어갈게. 간도 참변 들어가면 되겠고, 대한독립 군단 들어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련형 이동했다가, 우리 또 자유시에서 뭐더라? 참변 당했더라. 그럼 가에 들어갈 내용은요? 간단하게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요거? 자, 그래서 우리 20년대 내용 이렇게 했으면 됐고요. 406번. 기분 좋게 답 여러분이 골라봐요. 여기서 핵심이 뭔지 아시겠어요? 중국군과 연합하여 일본과 싸운다. 맨 마지막 무슨 작전이더라? 한중 연합작전이 되겠죠. 무슨 사변이 계기가 되었다? 만주사변. 그렇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4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자료 보고요. 한국 독립군으로 배웠었죠? 거기다 뭐라고 적어? 지라고 적어요. 어떤 사람이 이끌었더라? 지청천 장군. 또는 지청천이 이청천이라도 나와요. 성을 바꿨어요. 일본의 감시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이요. 뭐라고 적자? 성만 적읍시다. 양. 그치요? 네, 조선혁명군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더라. 그 다음에 그 만주국 두 번째 줄에 줄치고요.
일본 애들이 만주 지역을 먹은 다음에 괴뢰 정부를 세웠던 게 만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07번. 남만주직에서 조선 혁명군이 중국과 함께 영릉과 흥경성 전투를 벌이더라. 영릉과 흥경성 전투 조선 혁명군. 우리가 배웠던 거네요. 한국 독립군은요.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는 쌍성보 정도 기억했다는 거, 배웠다는 거 기억나시죠? 이건 다 무슨 작전이더라? 한중 연합작전. 정답 몇 번? 3번. 자, 그러면 심화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409번 문제. 자, 408번 건너뛰고 40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408번 건너뛰고 409번 문제. 거기 네 글자 전투 보이죠? 대전 자령 나왔고, 그 다음 면표가 또 뭐예요? 사료 출처가. 지청천 나왔고, 1933년. 그럼 30대 전반이네. 그럼 느낌상 그냥 뭘로 가면 돼? 한중 연합작전이구나. 그렇게만 들어가도 되겠죠? 자, 그럼 한중 연합작전과 관련된 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직할부대인지 모르고, 이거 중국 관내 아닙니다. 그쵸? 아직 우리 중국 땅으로 갔다 안 갔다? 아직 안 가고 지금 만주지역에서만 활약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조선혁명간부학교. 이거 아닙니다. 조선혁명간부학교는요, 우리가 전 시간에 의열단, 김원봉이 만들었던 것이에요. 확실하게 맞는 거, 이건 다 뭐더라? 누구랑 같이 싸웠던 거다? 중국군과 같이 싸웠다는 건 기억나시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된다? 4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5번은 뭐야? 무슨 참변이라고 적으면 돼? 자유시 참변 그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잘 따라온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무장투쟁의 마지막 주제 하나 남았어요. 그래서 무장투쟁 딱 몇 개로 나눠서? 4개로 나눠서 첫 번째가 활동과 실현, 두 번째가 몇 부고? 3부고, 30대 전반이요. 무슨 사변이 계획됐다? 만주 사변을 계해서 한중 연합작전. 딱 그거 3개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장투쟁의 하이라이트. 이제 중국 관내 활동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요거 하고 쉴 거예요. 마지막 주제. 조금만. 10분만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30대 우리가 후반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30대 우리가 후반으로 갈 때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일제가 31년에 무슨 사변 벌였다고 했었죠? 만주 사변 벌였죠. 그러면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만주 지역은 누구의 영향력이 더 높아질까요? 일본의 영향력이 결국 커지고, 일본이 결국 여러분들 무슨 침략까지 해? 대륙 침략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30대 후반 가면 여긴 거의 누구 손아귀에 들어간다? 일본 손아귀에 들어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군과 중국군이 연합해서 싸우다가도 계속 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내려올까요? 더 밀려서 이제 어디로 오더라? 중국 내륙으로 이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중국 관내 활동이라고 해요. 중국 관내. 그 관내란 단어가 좀 어려운데 여기 산해관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산해관 안쪽에 들어서 관내 그런데 그냥 머릿속에 뭐다? 중국 어디로 이사했더라? 내륙으로 이사해 오게 되더라.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에 끝까지 남아있던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더라? 동북항일연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북항일연군. 그러니까 동북자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어디더라? 우리나라 동북쪽에 있는 거죠? 네, 북만주지역에서 활동했던 게 바로 동북항일연군이고, 국내의 조국 광복회와 더불어서 국내 진공작전도 벌이고 유명한 보천보 전투를 벌였다고 합니다. 이 보천보 전투가 위대하신 수령님의 전투예요. 솔방울을 던지면 수리탄이 돼서 날아가고 적의 총탄을 손으로 막아내는 위대한 수령님, 김일성 수령님의 전투가 보천보 전투. 그래서 이건 정답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반역죄이고 그러면 그래서 이건 해보더라 오답 선택지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북항일연군이나 보천보 전투는요. 되겠죠? 그래서 김일성 장군이 여기서 끝까지 활동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련이 이쪽 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권력을 인계했더라? 김일성한테 밀어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하면 그냥 끝나겠죠? 여기 이제 우리 관심 받게 되겠고, 이제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맞추면 된다? 중국 관내에 초점을 맞추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 사람이 어디냐면 78페이지. 자, 우리 맨 마지막 줄. 한중연합작전 우리가 줄 친 거 위에 봐봐요. 그럼 동북 인민혁명군, 동북 무슨 연군 있더라? 항일연군. 그 다음 밑에 무슨 전투 있고요? 보천프, 위대하신 수령님의 전투, 김일성, 이 정도만 줄 쳐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어디 가면 된다? 우리 이쪽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 강이 두 개 있거든요. 그 위쪽에 있는 강 있잖아요. 여기 무슨 강? 황하강 이렇게 말해요. 네, 황하강. 그다음에 중국 중간에 있는 강 있죠. 요게 창자강 또는 뭐다? 양쯔강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중국 지도 보면 위에 강과 아래 강 잡고면 되겠고요. 두 번째 강이 아마 그어진 곳 여기 노란색 표시한 곳 있죠. 요 노란색 표시한 곳 우리가 배웠던 곳이에요. 임시정부가 있었던 어디가 되더라? 상하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윤봉길 장군이 활약했던 곳도 어디가 된다? 상하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독립과 조선혁명군요. 누구 만나러 올까요? 김구 선생님 만나러 중국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조선혁명군은요. 양세봉 장군이 부하의 배신에 의해서 피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누가 주축이 돼서 한국 독립군이 주축이 돼서 이제 임시정부 만나러 오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 만나러 이게 오게 되는데 그 위에 난징에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의 별. 우리 김구 선생님보다 현상금 높았던 사람 누가 있었죠? 김원봉, 약산 김범목을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 김원봉 왜 여기 있냐? 우리 의열단이 만주 길림에서 활동했었죠. 그리고 조선 총독부, 종로, 경찰서 여기다 폭탄 던지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조직이 완전히 씨가 마르겠다. 그래서 이제 군사단체로 변모하자. 그래서 처음에 광저우에 가요. 그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서 이제 군사교육을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체계적인 군사교육을 배우고 그다음 이제 다시 졸업한 다음에 난징에다가 조선 혁명간부학교를 만들었던 게 김원봉. 거기까지 들어가시면 돼요. 요 내용은 어디 있냐면은 우리 교재에 살짝 봐봐요. 페이지 75페이지. 75페이지 거기 우리 의열단 찾아봐요. 75페이지 의열단. 거기 의열단 우리가 줄쳐놓은 거 기억나시죠? 김익상, 김사공, 나석주가 막 했잖아. 이렇게 계속 하다가 계속 하면 뭐더라? 씨가 마르겠다. 그래서 거기 밑에 보이죠? 무슨 군관학교? 황포 군관학교. 거기서 이제 중으로부터 군사교육을 배운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만든 일종의 육사라고 보면 되겠죠. 육군 사관학교 같은 게 바로 무슨 학교더라? 조선 혁명간부학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요거?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5분만 요 사람만 하고 끝낼게요. 자, 이제 그 지청천이 많은 부대를 끌고 누구 만나게 된다? 김구 선생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나? 김원목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원목이 그래요. 지금까지 너네 만주지역에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뭐다? 더 이상 헤어지지 말고 우리 동포끼리 총집결해서 일본과 끝까지 싸우자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슨 정부 만들자? 통합된 정부, 통합된 군사조직이 만들자. 그래서 제창했던 게 바로 무슨 혁명당이 만들어진다?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혁명당? 민족혁명당. 그리고 여러분들 김원봉은 우익이 하면 자익이야. 그 혁명자 들어가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자익을 했었죠? 네, 대부분들은 이 사람도 자익계통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청천도 이게 처음에 호응했어요. 민족혁명당이 이제 뭐더라? 만들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민족혁명당은 무슨 합작 맞아요? 김원봉이 무슨 어디고? 자익이고 그 다음에 지청천은 뭐였다? 우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 합작 조직으로 만든 게 민족혁명당. 근데 요게 김구 선생님은요 참여하지 않아요. 김구 선생님 왜 참여하지 않냐면은 요거에 취지는 공감했어요. 하지만 김구 선생님 어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있잖아. 그 힘들게 지금까지 끌고 왔잖아. 누구까지 피살당하면서 이봉창 죽고 윤봉길 죽으면서 겨우겨우 살려놨죠. 요게 합작하게 되면 임시정부 해산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김구 선생님 뭐더라? 니네가 들어와야 되지 우리가 들어갈 수는 없다. 임시정부다. 우리의 법통성을 지닌 정부가 된다. 그래서 요긴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하고 김구 선생님이 독자적으로 한커우를 거쳐서 광저우 거쳐 충칭으로 이렇게 이사하게 됩니다. 그럼 임시정부가 또 이렇게 중국 내륙으로 이사했던 이유는요. 그 당시 우리가 누구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었죠? 중국 무슨 당? 국민당의 지원을 받는다고 했었죠. 아니나 다르게 30대 후반에는요. 일본 애들이 무슨 전쟁까지 벌이죠? 중일 전쟁까지 본토로 이제 공격해 오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의 작전이요. 시간 끌기 작전. 내륙으로 이사해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자 이런 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국민당이 정부가 이제 어디로? 내륙 깊숙이 이동해요. 그 당시 지원받던 우리 임시정부도 같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김구 선생님은요. 내륙으로 계속 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됐나요? 그 다음 이제 여기 상하이 근처 한커우 지역에서 이제 민족혁명이 만들어지게 되고 하지만 자익과 우익 합쳐지기 쉽다니 어렵더라.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우익은 나중에 뭐더라? 이탈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구선 때 합리화로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자의반 남았잖아. 그래서 이름을 바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그 다음에 조직이 한 번 더 바뀌어.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어요. 다 필요 없어. 민족혁명당 하나만 기억해요. 그 다음에 결국 자익과 우익 합쳐지기 쉽다니 어렵다. 어려우니까 우익이 삐져서 나갔더라. 그리고 자익계통만 남아서 만들어진 군사단체가 38년에 뭐가 만들어지더라?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여러분이 기억할 단어. 민족혁명당하고 무슨 대 하나만 기억 잘하자. 조선의용대.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면 돼요. 이게 38년에 중국 내륙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국인의 군사 조직이 되겠습니다. 매우 의의가 큰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만. 전투력 낮을까요, 높을까요? 생각해봐요. 김원봉이 만들었다고. 얘네 단원들이 뭐 나 혼자 씨발 종로기장에서 폭탄 던지고 살아남고 막 300명과 싸웠던 애들이죠. 군사 조직 만들었다고요. 전투력 만빵인 군사 조직이 바로 뭐더라? 조선의용대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이건 순수히 뭐더라? 자익단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의용대 활동만 보면 되거든요. 요거하고 우리가 실 건데요. 자, 근데 이 조선의용대는 전투력이 되게 높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전투를 안 해. 왜 하냐면은 지금 전쟁이 중일전쟁 초창기 때 있죠. 초창기 때 여기를 전방, 여기가 전쟁 후방이 되겠죠. 여기서는 어때요? 치열하게 전투가 일어나잖아. 여기선 전투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아직까지는 안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대부분 어떤 작업하냐면은 심리전하고 또는 뭐다 보급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다 포로 신문해주고 이런 뭐다 허접한 일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지금 조선의용대 위치상 어디다? 전방 아니면 후방이다 보니까 후방이다 보니까 좀 허접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니까 여기 부하들이 불만이 가득 차게 돼요. 아, 우리 뭐하냐? 우리 이제 보다 포로 신문항도 싫고 식량 배급하는 거 싫고 뭐 이게 찌라시 만드는 것도 되게 너무 짜증나 죽겠다. 그래서 우리보다 위로 가자는 불만이 생긴 애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재밌는 게 여기 1인자가 누구였죠? 1인자가 김원봉이지요. 2인자 이름도 재밌어요. 김두봉이야. 원봉이, 투봉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형제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똑같을 뿐이에요. 원봉이, 투봉이. 그래서 김두봉이더라. 어디 가자? 위로 가서 우리 일본한테 본때를 보여주자. 원봉이는요. 우리가 위로 가는 순간 우리나라 민족은 영원히 두 개로 찢어진다. 자익과 우익으로. 우린 무조건 누구랑 합류된다. 김구선생과 통합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의견이 일치돼 안 돼. 안 되고 김두봉이 애들 대부분 이끌고 또 하필이면 애들이 어때? 혈기왕성한 새끼잖아. 김두봉이 또 뭐더라? 수많은 애들 이끌고 어디로 가더라? 위로 찢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김원봉은요. 소수 병력이 이끌고 어디로? 나중엔 임시정부로 들어오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조선의용대는 몇 개로 찢어졌다? 2개로 찢어졌다. 두봉이가 어디로 가고?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 김원봉 어디에 합류했다? 임시정부에 합류했더라. 그럼 이제 내용이 다 끝났어요. 제가 많은 얘기했죠. 근데 암기할 단어. 김원봉이 중국에서 만든 게 무슨 혁명다? 민족혁명다. 자익이들 빠지고 만들어진 군사단체가 조선의용대. 근데 조선의용대는 몇 개로 찢어졌다? 2개로 찢어졌다. 위로 가져간 애들이 있었고 임시정부에 들어간 애들이다. 딱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갔을 때는 화북지대 조선의용대라예요. 알겠죠? 그 다음 군사조직이 만들어요. 조선 독립동맹이 만들어져요. 그 휘하의 부대가 화북지대 조선의용대라 불리던 게 이게 나중에 조선 뭐라 불리더라? 의용군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과 싸우지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거의 뭐더라? 전투력 만빵이 부대다 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칭호를 받았다고 해요. 조선의용군과 싸웠다. 이 전투 문제가 승리한 전투다. 그 정도로 보다 신임을 받았던 게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사례도 나와요. 그 총알이 빗발친데도 쏜살같이 달려가서 일본 적군을 물리쳤던 게 한국군이라고. 진짜 용감한 부대였다. 그게 조선의용군. 알겠죠? 전투력 만빵이었습니다. 근데 얘도 시험 문제 또 안 나와. 나중에 북한에 편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북한 전력에 엄청난 도움됐던 게 조선의용군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조선의용대는 어디로 갔다? 위로 가고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그럼 마지막 주제는 임시정부의 활동만 딱 보면 이제 무장투쟁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스토리가 길다 보니까 힘든 분데 암기할 건 별로 없어요. 자, 암기할 거면 빨리 줄치고 씹읍시다. 뭐 해야 되지? 조선의용대 줄치고 한커.
중국 관내 최초 한인, 그 중국 관내 최초 거기까지 줄치고요. 그 다음 단체는요, 우리 기억합시다. 무슨 혁명당? 민족혁명당.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우익이 이탈하고 조선민족혁명당이 되고 조선민족전선혁명이 되고 줄치면 돼요. 조선은 뭐가 만들어졌다? 의용대. 활동 및 이후 변천이 있죠? 뭐 굴국무심한 줄치요. 일부는 어디로 갔다? 화북. 원봉이 아닌 투봉이. 투봉이가 일부 밑에 줄치고 어디에 편입했다? 한국광복군. 그 한국광복군 옆에다가 밑에다 임정 이렇게 적어놔요. 한국광복군 옆에다 뭐라고요? 임정.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한국광복군.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군에 합류했다. 임시정부에 합류했다. 다른 얘기다면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선의용군은 살짝 줄치고 예난지역. 지도에 봤을 때 그 지도 있죠, 여러분들. B지역이 예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딱 봐도 강 위쪽에 있는 강에서 활동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처음엔 조선의용 때 화북지대가 결성되고 그거 하나 줄치고요. 조선 독립동맹. 발음하기 힘든 단체예요. 조동독. 알겠죠? 조동독. 조선 독립 동맹이네. 동이야. 독 아니야. 그 동맹이야. 동맹이란 게 어딨어. 동맹이지. 뭘 고쳐. 그냥 대강 봐요. 어차피 외우지도 못할 거. 자, 조선 독립동맹. 자, 그 다음에 조선 의용군 줄쳐요. 의용군. 아, 얘는 쌈박질 잘하니까 끝자리가 뭐더라? 의용대다 아니면 군이더라? 군이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중국군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뭐더라? 쌈박질 잘했더라. 거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여기 내용은 문제를 제가 많이 못 갖다 놨어요. 그래서 오늘 과제로 나가는 거 있죠? 거기 문제 있으니까 꼭 여러분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 얘는 시험 문제 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얘네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봐봐요. 광복 우리가 할 때 끝까지 남아있던 우익지형의 단체는 임시정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 광복군의 대부분 주류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용은 되게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용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쉬는 시간에 좀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주제 한국 광복군만 보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편히십시오. 빨리.